은 5월 9일이고요. 미국 특징주 뉴스,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내용은 여기저기서 좀 찾아갖고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혹시 거기에서 뉴스가 나왔던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버 차량 공유 업체죠. 올해 첫 3개월 동안의 예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후 다음 분기 총 예약 건수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회사 측의 예측,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순손실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5.72%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 그런데 67달러가 오늘 저항이 되었고요. 오늘 저점이 62달러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에서 63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전에 저항이었던 이 가격 있죠. 74달러. 그리고 74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82달러까지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2달러를 이탈하게 되면 예전에 저점이었던 이 가격 있죠. 57달러. 여기까지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2달러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입니다. 문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낮춘 데다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섬에 따라서 2.22% 하락을 했습니다. 회사는 2024년 2분기 매출이 이전에 예상했던 125억에서 135억 달러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의 중간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인텔 2분기 매출 예상치 하회하게 되면서 2%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승 추세는 깨졌어요.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과 하락, 상승, 그리고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이 부근에서는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거든요.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락을 하게 되면서 추세의 지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받아야 될 곳이 32달러였습니다. 32달러. 근데 이 32달러를 지금 이탈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지금 저항이 된 거죠. 저항이 됐고 조정을 받게 되면 말씀을 해드렸던 24달러까지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32달러였고 지금은 올라가게 되면 32달러가 저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이 24에서 24.5, 정확히 24.5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4.5 잡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32달러에서 정리. 단 그럴 경우 있어요. 32달러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추가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32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37.5달러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테슬라. 테슬라 주가는 검찰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서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74%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고점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올라와봤자 220달러 부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거를 그어드린 거랑 이거랑 살짝 다를 거예요. 어떻게 그어드렸냐면 위에는 이렇게 그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230달러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는 조금 저는 오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버라고 생각을 해봤고 하락 추세를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리고 저점도 이렇게. 그래서 이 추세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그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온 그런 모습인 거고요. 지금은 어떤 흐름이다?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고점을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30달러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대의 상단은 200달러. 이 200달러는 여기입니다.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다가 하락하는 이 추세에 같이 부딪히는 곳이 200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160달러. 여기가 강한 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13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19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 195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상향 조정.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루미나 테크놀로지 1분기 가장 중요한 고객사인 테슬라가 해당 기간 동안 루미나의 10% 매출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7%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27%를 급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와 이 사이는 저항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항 구간에서 조정을 좀 받은 거로 마무리가 좀 된 거고요. 그러면은 현재 요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 3달러예요. 3달러. 3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마저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3.7달러가 여기입니다. 3.7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현재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1.7달러에서는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매에 따라 달라지셔야 돼요.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7달러가 손절가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죠? 리포트 전날 실적을 내놓은 리포트는 리포트가 아니라 리포터가 아니라 리프트죠. 리프트. 깜짝 실적 그다음에 다음 분기의 총 예약 건수와 기본 수익이 애널리스트의 예측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7.78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또 애매하네요.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여기가 저항입니다. 그래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21달러는 돌파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단 21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40달러. 실적이 만약에 올해 굉장히 좋다. 그러면 68달러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저항은 하나 더 있죠. 50달러.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돌파 여부 확인하고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였던 50달러 부근 그 다음에 돌파를 하게 되면 68달러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은 안 봤습니다. 제가 실적은 안 봤고 그냥 뉴스와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단기 저항이 여기였어요. 여기였고 요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 20.5달러 부근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정받게 되면 15.5가 강한 지지 15.5 15.5 이탈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M 영국 반도체 회사 ARM은 부진한 실적 전망 제시 후 시간의 거래에서 8% 넘게 급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8%를 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이게
6에서 8% 하락하는 거거든요. 8, 8달러? 그렇죠? 8달러 하락하게 되면 90 초반이 되는 거예요. 90 초반.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건 이 95를 95에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떨어지냐가 중요해요. 95 기준으로. 그래서 95 이탈 시에 80달러까지 말씀을 해드렸던 여기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 95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20달러, 그 다음에 145달러까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 방향 다 잡아드렸습니다. 업스타트 온라인 대출회사가 예상보다 낙관적이지 않은 다음 분기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11%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빠르게 반등 나오게 되면서 5.56%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였죠. 여기 19.8달러는요 손절가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가격인 거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30달러 전후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30달러 전후.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중장기 38달러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정확히는 37.5달러 정도로 보이네요. 37.7.5달러 보고 있고, 20달러 정확히 18. 얼마 되네요. 19.8, 19.8. 여기 지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뛰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비안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예상보다 큰 1분기 손실을 기록한 후에 3.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생산량 전망을 유지를 했는데 재무분석가들이 예상보다 낮은 수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항이 지금 10.5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10.5달러가 지금 저항이고요. 이거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항이 14. 이 14 돌파를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한 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돌파할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 인베브, 정확하게는 안호이저붓이 인베브죠. 맥주 회사고요. 예상에 부합하는 매출과 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 판매량을 보고한 후 4.5%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는 버드라이트 브랜드에 대한 미국 내 불매 운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좀 다시 한번 써놨으니까 좀 이따가 특징주 끝나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클라우드 네트워킹 회사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이번 분기 예상 수익을 초과 달성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네트워킹 솔루션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서 이번 분기 긍정적인 매출 전망을 내놓고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마무리는 6.45%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좀 늘려서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3.77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7달러 이탈 돌파를 한다. 3.7달러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300달러 손절까지 잡고 대응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트빌리오, 클라우드 통신 회사인 트릴리오는 주가가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재무 분석가들이 예상치를 밑도는 다음 분기 매출을 예측을 하게 되면서 6%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77달러가 계속 저항으로 잡혀 있고요. 저점은 41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5달러 되면 매수, 그 다음에 올라가서 77달러 되면 매도.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63달러 돌파 시 매수 타이밍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77달러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55달러는 중장기적인 지지선이고요. 목표가 말씀을 해드렸던 66에서 77은 목표가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63달러, 그 다음에 68달러가 저항 가는 데 부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과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횡보를 하다가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 맥주 회사입니다. 인호이저부시, 인베브, 에이브, 인베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벨기에에 본사를 두었습니다. 세계 시장 맥주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회사의 7개 부문으로 봤는데, 북미,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북부, 라틴 아메리카 남부, 유럽,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이렇게 보기 때, 그래서 7개인 겁니다. 그래서 15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버드와이저, 코로나, 스텔라, 호가든 이런 브랜드를 500개 이상 500개 이상의 브랜드를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이 또 하나 있는 거죠. 버드와이저, 코로나, 스텔라, 백스, 호가르덴, 호가든이죠. 버드라이트. 요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거죠. 그 외에는 빅토리아 좀 들어본 것 같고, 하얼린 들어봤네요. 하얼빈. 그 외에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청량 음료 사업은 자체 생산과 함께 펩시코와 협약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펩시, 세븐업, 게토레이가 계약에 따라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0.87이고요. 연배당이더라고요. 연배당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 수익률은 1.44입니다. 1.44. 맥주 쪽의 매출이 88.66%고요. 그 다음에 음료가 11.34. 뭐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지역별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실적입니다.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턴 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2023년 4월 달에 불매 운동이 있었습니다. 4월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불매 운동에 대한 여파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2024년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게 되면서 2020년 이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일단은 당기 순이익이라든가 EPS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여기 맥주 코로나가 있거든요. 코로나. 이 맥주 안 팔릴 겁니다, 이제.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분기 실적인데 1분기가 예상치보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2분기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3분기, 4분기 보게 되면 원래 2, 3분기가 그 맥주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좀 떨어지면은 봐야 될 관심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AB 인베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인데 시총은 좀 줄죠.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기업 가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PER이 최저로 줄어들었죠. 2019년은 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부터는 PER이 낮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본을 매출로 나눈 거죠. 이게 PSR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SR 개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PCR이라고 보면 됩니다. PCR 개념. 기업 가치를 현금 흐름으로 나눴다. PCR로 보시면 되는데 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수준. 그리고 북밸류가 이제 이게 PER인 거죠. PBR 죄송합니다. PBR. PBR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배당은 여기에 보시듯이 연배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뭐 분기 배당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배당. 그래서 수익률은 1.02에서 1.44%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고, 중간에 여기가 들어가야 될 게 빠졌네요. 투자 이견은 매수 68.5에서 80달러 사이고요. 목표 주가 범위가 74.25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 대비 17.88% 상승 여력이 있고요. 연합인포맥스에서 보게 되면 투자 등급은 비중 확대로 볼 수 있죠.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것도. 목표 주가 범위는 62에서 80이고요. 컨센서스는 69.9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비해서 한 5달러 정도 낮은데 현재가 대비 10.97%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밑에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정한 건데 이것도 뭐 매수 강력 매수가 셋이고요. 홀드가 3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수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64에서 80. 현재는 62.99. 그리고 평균은 70.61인 거고요. 그러면은 현재가 대비 한 1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올해 밑에는 업그레이드 한 거는요, 작년 겁니다. 2023년 9월 29일, 그 다음에 7월 20일 거고요. 올해는 1월 10날 제프리스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고요. 1월 12일 날에는 BNP 파리바스에서 비중 확대해서 홀드로 줄였고, 그 다음에 TD 코웨는 홀드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이슈는 이겁니다. 자, 1분기 예상 실적을 뛰어넘었죠. 뛰어넘었고, 이 내용인 거죠. 이만큼 했고요. 미국 수익이 감소를 좀 했다네요. 이는 버드 라이트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요. 얘기를 해드렸던 대로 2024년 3년 4월 달에 불매 운동이 시작을 했는데, 뭐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는 좀 보여주고 있지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늘어난다. 여파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도 80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2020년 실적을 뛰어넘거든요. 그러면은 2021년의 고점이 80달러 부근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은 80달러인 거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흐름이 이래요. 이렇습니다. 오, 저게 일자로 안 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 이상하네요. 그래서 진짜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57달러. 전략이 두 개입니다. 57달러에 매수하든가, 혹은 두 번째 63.5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홀딩해서 가는 거죠. 어디까지? 일단은 66까지. 그리고 66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69. 그래서 분할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63.5, 2차
66, 3차 69, 목표가 80까지 분할로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써 있는 거예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전일 실적 호조로 상승을 했는데 단기간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락하는 추세를 63.5가 되어 있는데 이 63.5 돌파 시에 매수하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6, 69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돌파 못하게 되면 조정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57에서 매수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목표가는 동일하게 80이 동일합니다. 정리되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5월 9일 미국 특징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좀 언급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 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